존경하는 국내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호은 박사입니다. 오늘 아침 비가 소리 없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조차 하기 싫은데 멋진 시상을 짓밟곤 난데없이 문재인이 제 머릿속으로 살살 기어들어왔습니다. 조만간 국민심판대에 서게 될 문재인,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설치는 것이 불쌍해서 그런지 하늘도 슬피 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조만간 오늘 같은 비보다는 벼락을 때릴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들면서 섬찟해지는 마음입니다. 자나깨나 북한 생각, 앉으나 서나 정은이 생각, 누구나 자나 잡생각에 빠져있는 문재인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방송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2달 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가 업무 추진비 2억 4천여만 원을 주말과 심야에 썼다고 폭로하자 청와대 관계자가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일하는 조직이라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반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야 마땅하죠. 또 어느 정도는 청와대 업무를 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을 지근거려서 보좌하는 참모들이라면 어느 정보를 막론하고 적어도 24시간 365일 긴장감만큼은 풀어놓지 않아야 하는 게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식을 깨는 일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김종천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던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얼마나 술을 마셨길래 주말도 아닌 주중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20%였을까 생각하니 또 가엾은 문재인이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난 11월 5일 첫 여야 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 제5항에 부정부패 비리척결 등이 명시되어 있는 사안을 정면으로 연명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것도 청와대 비서관이 버젓이 음주 단속에 걸린 것이니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지시사항을 내놓은 때 귀를 막고 있었는지 아니면 듣기 싫어 귓구멍을 막고 있었는지는 하여간 고주망태짓을 했습니다. 암튼 청와대 참모들의 기강회의와 일털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어 적색불이 켜진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 음주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공직자들의 비위를 감시하고 감찰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특별감찰반 직원들이 비위의 주범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제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 비서관실
특별 감찰반원 전원을 교체, 이들을 원소속 기관인 검찰과 경찰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파 방송에서 왜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느냐 하면 이걸 문재인 정권이 하루빨리 덮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로 그 뚜껑을 못 닫게 계속 지적질을 하려는 것입니다. 또 한번 봅시다. 특감반 소속인 김모 수사관은 경찰을 상대로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공무원 뇌물 사건의 수사 상황을 캐다가 적발된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비협의 연루로 적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감찰반 직원들이 평일에 집단으로 골프를 치고 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원대 복귀가 아니라 뇌물 협의로 고발해서 시청대로 보내야 할 범죄가 아닙니까? 주지하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 지금까지 오로지 전 정권의 국정농단과 직권을 남용한 권력 적폐 청산에 집중해 온 것은 주지한 바와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을 청와대 실책을 물어 구속까지 시키고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순실도 대통령 인사말 축사 등을 작성했다며 난리방광을 치지 않았습니까? 이 정권,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에 작가에게 사례비를 주며 작성한 원고에 대해서는 항구무원이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참 편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문재인 정권이 그것도 공직자들을 감찰해야 할 특감 반원들이 자신들이 단죄해온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정말로 옆자리에 앉아있다면 귀싸닥이라도 한 방 올려붙였으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사실 청와대 직원들의 갑질 행위와 일탈과 도덕적 해이에 빨간불이 켜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기강회의 정도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촛불 세력 덕분으로 잡은 권력의 도취에 스스로 오만에 빠져 제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도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와대는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시원한 답보다는 항구하기에 급급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들에게도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조국 수석조차 전원 소속 복귀 결정을 했고 검찰과 경찰이 신속 정확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해 놓았다는 해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이 문제가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상황에서 민정수석이 건의하고 비서실장이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 기무사 계엄령 선포 기획과 관련해서 외국 순방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받자마자 발빠르게 육군을 배제한 수사부 설치를 즉시 하도록 지시한 문재인이 왜 이번엔 이렇습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기자 간담회에서조차 조국 수석 관련 질문을 짧게도 답하지 않겠다. 국내 문제는 말하지 말라고 선을 긋고 기자들에게 외교 문제로 돌아가자며 동문서답으로 즉답을 피하지 않았습니까? 더 가관인 것은 이해찬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야당의 조국 경질 요구는 정치적 행위라고 비난하며 조국이 책임질 만큼 큰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려한 대로 이번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조국이 책임져야 할 그 여죄를 감싸기 바쁩니다. 문재인은 출국 직전 SNS에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영혼을 꼭 이루어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자신을 믿어달라고 했지만 단 한 번도 국민에게 한 약속 지킨 게 있나요? 신뢰도가 떨어진 지 이미 오래인데 누군들 문재인의 말을 믿겠습니까? 무엇을 믿으란 말입니까? 나라 망치게 하는 일이요? 더 웃긴 것은요, 박지원이 개혁 트리오 장하성 전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 세 사람 중 전 실장에 이어 조 수석까지 물러나면 문재인 정부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혁도 개혁 나름 아닌가요? 잘못된 개혁은 오히려 나라를 망친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개소리는 아닌지 박지원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진짜 이런 의원들 때문에 국회도 한심하기는 초록이 동색 같습니다. 이런 편파적인 태도와 일처리로 흐트러진 내부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문재인이란 소리까지 듣는 문재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아마추어 중에 초짜 아마추어 같습니다. 청와대에 잇따른 기강회의는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의 근본 원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문재인은 민정수석실의 검증 실패로 야당의 비토를 당한 장관 후보자를 꺼리낌 없이 임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 등 여권 일각에서조차 우려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호막 우산 아래 어깨에 힘이 들어간 청와대 참모진이 전횡을 시드다 보니 대형 사고가 줄을 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청와대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24시간 365일 팽팽히 일한다는 청와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모두 청와대 권력은 특별하니까 감히 누가 우리에게 라는 권위의식, 민심과 유리된 그들만의 사고가 기저에 깔려있지 않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 50%대, 추락도 이와 무관치는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은 이제라도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너무 촛불만 믿고 있다가는 그 믿는 촛불에 온몸을 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촛불 사도 화상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 선배인 제 말 귀담아 들어주셔야 합니다. 문재인은 심야 음주와 시민 폭행 사건과 특감 비유 사건을 일부 직원의 일탈로만 보고 단순 징계로 모든 문제를 다 푼 것처럼 처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민심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겸손한 국정을 운영했는지 여부도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고 깜빡하는 순간에 바뀐다는 역사적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과거 정권처럼 따진다면 특감반을 지휘하는 조국 수석의 책임론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에 앞서 조국 스스로가 떠나주는 게 참모의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 수석의 실수는 한둘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고위직 인사 검증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자기 정치 논란과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야당의 표적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비난의 대상이 된 인물 아닙니까? 그동안은 잘 넘어갔겠지만 이번 특검반 비 사건을 한 점 오점 없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퇴 압박과 여론은 더 거칠어지고 문재인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지지율 하락을 보면 젊은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에 문재인도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이참에 조국 수석은 물론 임종석 비서실장, 문정인 특보, 탁현민 비서관, 더 나아가 운동권 참모 모두를 정리하고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것 같아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해보았지만 운동권은 그 말대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일 뿐 정책적인 머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정치에 입문하고 국회에 들어가다 보니 나라 꼴이 엉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청와대 수뇌부가 바로 그런 자들로 채워져 있으니 무슨 정치가 제대로 되겠으며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민주화를 이렇게 만든 이들은 소수의 운동권이 아닙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목소리 내면서 치열하게 산 그 평범한 국민들의 공이 있기에 그나마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동권 출신들은 유감스럽게도 해방 전후사의 인식 같은 왜곡된 역사관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고 비현실적 이상 사회 건설을 꿈꾸며 그들만이 정의라는 신민의식에 빠져 나라를 사회주의 경제 전체주의적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아셔야 합니다. 심지어
대북 관계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드러내 국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 운동권 정치 세력은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물러나고 이 땅에 더 이상 발을 붙이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리더십 일신이 절실한 때입니다. 밖으로만 나돌고 있으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문재인은 귀국 즉시 조 수석의 거취를 포함한 청와대 고강도 인사 개편을 실행해 공직 기강을 바로잡고 국정 방식도 소통을 강화하는 쪽으로 180도 바꾸기를 기대해 봅니다. 왜 이런 기대를 하느냐 하면 남북관계도 불안하고 이래저래 문재인의 실책으로 국민들은 짜증과 함께 나라 운명에 불안을 느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쩜 우리 국민들은 참 착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이 지경에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침묵만을 지키며 가만히 앉아 계실 것입니까? 비가 그치는 그 순간 정권이 바뀐 뒤 문재인의 미래가 불현듯 그림자처럼 제 앞에 아른거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국내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